안녕하십니까. 부동산 멘토링 스쿨 어벤져스의 교장 박 소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괜찮은 매물 하나 들고 오셨다고 우리 박 소장님이 불이 나게 영상을 같이 찍자고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오늘 매물 어떻게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오늘 매물 제가 직접 발로 뛰면서 네. 집주인분들을 설득해서 어렵게 구해온 정말 알짜 매물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맞습니다. 보통 원룸 임대 사업을 하시면 그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내가 예를 들어서 원룸 임대 사업을 하다가 갑자기 빈방이 막 3, 4개, 4, 5개 이렇게 나오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걱정들 상당히 많이 하시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원룸을 운영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건물에서 감가상각이 되면서 내가 샀던 매매 금액에서 매매 금액이 내려가면 어떨까 이런 부분들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요. 오늘 그런 매물의 그런 걱정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걱정을 이렇게 덜어놔도 되는 매물은 확실합니까? 네, 당연하죠. 아, 그래요. 그럼 오늘 팩트체크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네. 현재 오늘 소개시켜 드릴 매물 위치가 어디에 있는가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매물은 위치가 여기에 자리에 있습니다. 여기가 어디죠? 네, 여기가 지금 지도로 오시게 되면 이 넓은 자리에 서대구 산업단지가 자리에 있고요. 아, 그러면 여기에 지금 대구광역시 서구 중리동 쪽에 있는 매물인가 봐요. 네, 서구 중리동 맞습니다. 근데 여기가 어떻게 해서 메리트가 있다는 얘기죠? 네, 보통 원룸 찾으시는 분들이 역세권을 많이 선호를 하시는데요. 네. 역세권에 버금가는 지역이 공업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공업지역요? 네네. 네. 공업지역에 직장인들 임대 수요가 많다 보니까 그건 당연하죠. 그리고 공업지역의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1인 가구가 또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 지역으로 원룸을 찾으시는 분들의 임대 수요가 정말 풍부합니다. 아, 그러면 지금 현재 이쪽 라인이 지금 지하철 2호선 라인이고 여기가 지금 서대구 IC를 이렇게 간통하는 지역에 위치해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여기 이제 세부적인 어떤 주변 환경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러니까 임대 수요가 네. 여기가 왜 이렇게 탄탄하게 잘 만들어져 있는지 이 부분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서대구 산업단지가 이렇게 해서 위치해 있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 현재 대략 한 80만 평. 아, 80만 평요? 네, 80만 평 상당히 크네요. 부지에 입점해 있는 업체 수만 한 2,500여 개. 네, 그 정도 업체가 입점을 해 있습니다. 그러면 서대구 산업단지 이게 네. 종사자는 한 몇 분 정도? 네, 현재 한 80만 평 규모 되는 그런 크기의 종사자 수 한 14,000명 정도? 아, 서대구 산업단지 안에 네, 그 정도. 직원들이.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쪽에 있는 14,000명의 직원들이 주로 어차피 가족들 같은 경우에는 이 주변의 아파트라든지 아니면 대구 지역 안에 있는 아파트에 들어갈 거고 여기에 이제 예를 들어서 미혼 어떤 네. 직장인이라든지 아니면 외곽지에서 오신 분들은 주로 어디에서 주로 이렇게 생활을 하시죠? 네, 외곽지에서 오시거나 혼자 거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차량이 있거나 하시는 분들은 위치가 크게 상관이 없겠지만 네. 차량이 없이 지내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네. 그런 분들은 도보로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분들이 거주하실 수 있는 위치는 대략 한 요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여기에 대부분의 원룸들이 지금 밀집해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게 되면 이 80만 평 규모에 지금 보면 되게 적은 사이즈인데요. 여기만 다 들어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수요는 넘쳐나는데 네. 공급은 적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이 부근으로 해가지고 지금 저희 요 사무실에서 이 부근으로 해가지고 원룸 관리하는 지금 원룸이 지금 몇 개가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거기에 봤을 때 전체적으로 여기에 공실률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땠었죠? 지금 저희가 사무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같은 경우에는 거의 공실이 없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네. 빈방이 나면 바로바로 네. 치환이 되는 그렇게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빈방이 이렇게 하나가 생겼다고 가정을 했을 때 네네. 다시 이렇게 계약이 되는 게 한 며칠 만에 이렇게 계약이 됩니까? 짧은 것 같은 경우에는 나가고 바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긴 한데 네. 길어봐야 대략 한 2주 정도? 그 정도 안에 또 다른 세입자가 지금 입주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같으면 공실 회전율이 상당히 좋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가 현재 나온 게 건축 연도가 몇 년도에 지어졌습니까? 네, 지금 2018년에 지어져서 네. 거의 신축급의 컨디션을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네. 내부에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나 이런 부분들. 네, 내부에 당연히 지금 엘리베이터 되어 있고요. 가구 예. 수는 전체 한 16가구. 아,
지금 여기 76평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76평 가구 수가 16가구에 주인 세대까지 있다고 하면은 네. 방이 상당히 작지 않습니까? 여기가 좀 전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여기가 중공업 지역에 지금 속하고 있거든요. 말씀 안 하셨어요. 그런가요? 네, 중공업 지역에 속하고 있거든요. 중공업 지역. 네, 중공업 지역 같은 경우에는 건폐율이 70%까지 나오고 네. 있습니다. 용적률은 그럼 원래 네, 중공업 지역 같은 경우에 용적률도 400%로 상당히 넓네요. 보통 이종 일반 주거 지역이 보통 한 250, 300 뭐 네. 시조례에 따르면 네, 맞아요. 뭐 200%뭐 이렇게 되잖아요. 네. 여기는 400%가 된다는 얘기는. 네, 맞습니다. 상당히 괜찮다, 그죠? 네, 그렇다 보니까 뭐 지금 76평에 16가구가 나오더라도 안에 원룸이라든가 투룸 그리고 주인 세대까지 사이즈 정말 넉넉하게 나와 그럼 있습니다. 연면적이 지금 몇 평 정도 되죠? 연면적은 현재 168평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통 이제 우리가 따져보면 연면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잠깐 하자면 이래요. 보통 이제 168평이 나올 것 같으면은 보통 일반 그 2종 일반 주거 지역이나 1종 일반 주거 지역에 76평 같으면 보통 한 130평이 맥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168평 같으면 2종 일반 주거 지역이 약 한 90평에서 92평 정도 돼야지만 연면적이 168평이 나온다는 네, 얘기잖아요. 168평이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 때문에 그러니까 네. 건폐율이 크고 용적률이 크고 하니까 전체적인 이 앉은 게 이제 경제적으로 앉아 있다 보니까 16가구가 나온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중공업 지역이라서 일조권에 대한 영향도 없기 때문에 네. 건물 자체가 반듯하게 지금 잘 올라가 있습니다. 조금 이따가 건물 영상을 또 우리가 준비를 했는데 그거는 이제 건물은 건물에 관련해 가지고 네. 또 설명을 또 재차 드리는 걸로 하고 지금 현재 여기 나와 있는 매매 금액이라든지 우리가 이걸 살려고 하면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되는 돈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부분 좀 설명 좀 네, 부탁드립니다. 현재 매매 금액은 13억 5천만 원에 나와 있고요. 네. 그리고 융자나 임대보증금을 제외하면 네. 현재 인수금액이 3억 8천 뭐 그 정도 선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3억 8천. 네. 혹시 그럼 지금 대지 76평에 연면적 168평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13억 5천이면 시세로 봤을 때 그러니까 구독자분들이 봤을 때 이게 비싸다 싸다 뭐 이런 개념들이 잘 없을 수도 있잖아요. 네네. 요거는 어떻게 정리를 해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지금 76평에 13억 5천이면 네. 요즘 거래되는 시세보다가 저렴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음. 뭐 대구 전 지역으로 시내 중심 쪽으로 나오게 되면 평당 당연히 2,000원 넘어가고요. 네. 그리고 76평에 엘리베이터까지 있고 하면 대략 나오는 시세가 한 15억 정도? 네. 많게는 한 16억 정도 나오고 있으니까 네, 네. 거기에 비교했을 때 저렴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76평의 연면적이 보통 우리가 네. 나오는 게 한 130평에서 135평 정도 이렇게 나온 금액이 한 15억, 16억 현재 지금 나오는데 여기에는 지금 76평의 연면적이 168평 쉽게 말해가지고 한 평수가 거의 일반 거와 비교하자면 거의 한 92평에 이르는 어떤 땅의 능력치를 갖고 있는 것이 13억 5천이기 때문에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도 네. 지금 8% 넘게 잘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시내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15억짜리 나오는 그런 것들이 대략적으로 수익률이 한 7%? 네. 그 정도 나오기 때문에 네. 그거랑 비교했을 때도 상당히 경쟁력이 있고 네. 금액 저렴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싸게 나왔죠? 네, 본매물 같은 경우에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가 좀 그럴 수도 있긴 한데 네. 현재 건물주께서 대구에 거주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까 시세에 대한 정확하게 판단을 못 하셨을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세금을 관련해서 이분이 조금 급하게 처리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이렇게 원룸을 분석을 해보면 대부분이 이제 시세에 걸맞는 금액이 대부분 나오는 게 맞는데 완전 시세 이하 형태로 나오는 게 진짜 해보면 1년에 거의 10개도 채 안 되는 네, 그렇죠. 근데 그렇게 따지고 봤을 때는 본 매물이 상당히 이렇게 메리트가 있다. 네. 지금 당장 계약해도 하자 없는 매물입니까? 네, 하자 전혀 없고 만약에 네. 지금 바로 계약을 하신다고 해도 네. 임대 수익은 임대 수익대로 네. 그리고 추후에 네. 시세 차익은 시세 차익대로 네. 두 가지 다 동시에 누릴 수 있는 매물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기 보면 가구 수가 지금 총 16가구가 있잖아요. 네. 16가구가 있는데 지금 원룸이 지금 12개에 투룸이 3개. 네. 그리고
그리고 주인 세대 하나 이렇게 해서 총 16가구잖아요. 네, 근데 세 내역을 보면 이 투룸이 지금 현재 전세로 뽑혀져 있는데 투룸이 지금 뭐 5천, 6천 이렇게 받고 있어요. 네. 이게 지금 현재 시세에 맞는 건가요? 투룸 같은 경우에 지금 5, 6천이 시세보다 낮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보통 있고요. 요 지역에 지금 얼마 정도 투룸? 보통 이 주변으로 해서 투룸 전세를 새로 놓는다고 하면 한 8천에서 많게는 9천, 보통 한 8천 정도 세를 다시 놓으실 수가 있습니다. 아, 근데 그렇게 받을 수도 있습니까? 네, 당연하죠. 이유가 어떻게 되죠? 지금 전세 물건이 정말 귀한 상황이거든요. 씨가 말랐습니까? 네네. 대구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투룸 전세 뭐 10개가 안 되고 지금 최근에 대구 전지역에 지금 투룸 전세 10개도 없다고요? 네, 맞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봤을 때만 해도 한 6, 7개? 그 정도가 지금 전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워낙 전세가 귀하다 보니까 네. 당연하게 금액은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네. 그리고 뭐 대구 전 지역으로 월세 전세 가액만 해도 신축 같은 경우에 7천에서 많게는 한 8,500? 예. 이 정도 받을 수가 있으니까요. 거기에 비해서 투룸이 지금 6천이다. 그러면 상당히 저렴하게 받고 있다. 그러면 이거를 다시 이제 세를 재조정한다 이렇게 봤을 때는 투룸이 3개니까 거의 한 5천에서 6천 정도 더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네요. 왜냐하면 네, 이게 맞습니다. 2018년도 7월 달에 준공난 매물이니까 거의 지금 신축인데 그 정도 받을 수 있는 구조는 됩니까? 네, 여기 구조 자체가 세입자들이 많이 선호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 네. 그리고 안쪽에 평수 자체도 네. 일반 시내 중심가에 있는 평수에 비해서 조금 더 크게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당연하게 그 정도 금액은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원룸이 보통 이제 300에 40, 뭐 300에 30, 뭐 500에 38 뭐 이런 형태로 좀 받았어요. 네네.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 그 정도 월세를 지금 유지할 수 있는 지역인지 이 부분도 구독자분들은 상당히 그런 부분들을 궁금해 하시거든요. 네. 그건 어떤 형태로 지금 뽑혀져 있는지 형태가. 지금 여기가 제일 적게 받고 있는 게 한 36만 원 정도 네. 받고 있고 많게는 한 40만 원 받고 있는데요. 네. 지금 40만 원이라고 하면 낮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월세입니다. 지금 여기 시세로 보게 되면 대략 한 42만 원 정도? 네. 그 정도 선까지 받을 수 있는 네. 그런 매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구조가 상당히 괜찮게 잘 빠져 있는가 봐요. 네, 맞습니다. 베란다 있고 그다음에 세입자들 많이 선호하는 뭐 주방 분리되어 있고요. 그리고 방 사이즈 잘 나오고 옵션이라든가 이런 거는 지금 다 신축급으로 깔끔하게 붙박이장 들어가 있고. 네, 그렇죠. 여기가 제가 알기로는 이 원룸의 이 주방 부분도 상당히 넓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컨디션으로 봐가지고 관리하고 계시는 물건도 네. 계속 해서 있고 하다 보니까 새 놓는 데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매물이다. 네, 이렇게 그렇죠. 보정해 주실 수 있는 건지. 네, 당연합니다. 예. 우리 박 소장님께서 새 놓는 거에 관련해서는 진짜 보증할 정도로 새를 탄탄하게 놓을 수 있다. 그래서 그만큼은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네. 그렇다면 이제 나머지 한 개가 현재 여기 매매 금액이 13억 5천인데 여기서 좀 절충은 좀 가능합니까? 대지 평수가 76평에 연면적 168평이거든요. 네네. 지금 이게 13억 5천만 원이면 상당히 저렴한 금액입니다. 네. 이런 게 지금 조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매물 같은 경우는 지금 바로 계약을 하셔도 손해 안 나는 매물인데요. 네. 만약에 이게 집주인하고 자리에 앉았을 때 집주인이 조금 더 금액을 뭐 올린다거나 네. 아니면 마음 판단하고 마음이 변심하실 수도 있는 그렇게 괜찮은 매물입니다. 그러니까 가격을 깎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안 판다든지 아니면 가격이 더 올라간다든지 이런 가능성이 네, 있을 수 그렇죠. 있는 그런 매물이다. 네, 그렇죠? 그런 가능성이 있는 매물이기 때문에 네. 만약에 진짜 자리에 앉는다면 조금의 절충은 그래도 보면은 네. 뭐 매수를 하시는 입장에서는 다음은 기분상이라도 뭐 예를 들어서 얼마를 좀 더 깎고 싶어 하시는 게 일반적인 룰이잖아요. 네, 그렇죠. 뭐 시장에 가서 콩나물을 사도 깎고 싶어 하니까. 그렇죠. 네. 네, 만약에 자리에 앉는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대략 뭐 한 1,000, 정말 많게는 한 2,000 정도. 네. 뭐 크게 잡아서 뭐 5,000씩 1억씩 깎는다 이런 건 될 수가 없고요. 많으면 한 1, 2천 정도? 네. 그 정도로 예상할 수 있는 매물입니다. 그러면 소장님께서는 이 전체적인 큰 틀을 이렇게 봤을 때 네. 이런 매물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매물을 빨리 잡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지금 깎지 않더라도 네. 지금 저렴하게 나오고 그다음에 장점이 많은 매물이기 때문에 만약에 원룸 임대 사업
사업 생각하신다고 하면 네. 이런 매물은 바로바로 계약을 하셔도 되는 매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인 세대 같은 경우에 지금 세입자가 살고 있어가지고 네. 방을 지금 보기가 우리가 영상도 못 찍었잖아요. 네네. 보기가 미리 보셨습니까 이 매물? 네, 저는 주인 세대 내부를 봤습니다. 네, 어땠었어요? 주인 세대 구조가 방 3개에 네. 욕실 2개 그리고 주방 거실이 있는데요. 네. 전체적으로 사이즈가 잘 나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내부 인테리어 깔끔하고 감각적으로 되어 있고요. 네네. 만약에 집을 보러 나오신다고 하면 네. 제가 세입자랑 말씀을 해서 안쪽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놓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전체적인 큰 방 사이즈도 괜찮게 나오고 각 방도 이렇게 사이즈 괜찮게 나온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지금 이 매물의 결론 자체는 일단 시세보다 저렴하고 그리고 세입자 세놓는데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네. 근데 여기 이제 보시면 요 이제 서대구 산업단지하고 지금 현재 여기가 지금 포인트잖아요. 네. 여기가 이제 집인데 요 주변 상황들은 어떤지 좀 개략적으로 좀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건물 주변으로 보시게 되면 이쪽으로 해서 공원 조성되어 있고요. 여기가 장미공원이죠. 네, 맞습니다. 네. 장미공원이 여기서부터 네. 쭉 해가지고 거의 한 2km 이상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건 맞죠? 네, 그래서 여기서 거주를 하시다가 네. 저녁을 드시고 산책이라든가 네. 간단하게 운동 네. 즐기실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요 밑으로 보시게 되면 퀸스로드 네. 그리고 그 옆 킨스로드는 어떤 곳이죠? 퀸스로드는 패션 의류 타운인데요. 의료타운. 예. 네, 이게 젊은이들이 또 많이 찾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그 옆쪽으로 보면 대구 의료원 네. 이렇게 마련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매물에서 북쪽으로 보시게 되면 올 한 6월쯤 되면 개통 예정인데 서대구 KTX역 위치에 있습니다. 예. 네, 여기 서대구 KTX역이 들어오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광역 교통망을 갖추게 되고요. 네. 그렇다 보면 이 주변으로 모든 혜택을 다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KTX 역사가 지금 상당히 핫플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앞으로 이제 장기 계획 중에서 대구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도시철도 4호선이 이제 순환선으로 만들어지는데 네. 그래 되면 이쪽 서구권 있잖아요. 네. 서구권의 4호선 라인이 지금 어떻게 지금 형성이 될 것 같아요? 4호선 같은 경우에 건립되는 데는 아직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네. 최초에 나온 예상 노선은 이쪽으로 해서 두리네거리를 지나게 되어 있는데요. 네. 그 다음에 나온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이긴 한데 네. 대구시 신청사가 있고 대구광역시청이 이제 이쪽에 있다, 그죠? 네네네. 네. 광역시청이 이쪽에 들어올 예정이고요. 그리고 KTX역이 있기 때문에 네. 이쪽 라인으로도 그럼 현재 지금 요 KTX 역사잖아요. 네. KTX 역사에서 지금 현재 이쪽 라인으로 해가지고 두리역으로 빠진다 이런 얘기가 있고 아니면 지금 이쪽 라인으로 해가지고 죽전역으로 해가지고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신청사를 거칠 수 있게끔 방안을 이렇게 강구를 할 수도 있겠다, 그죠? 네, 원래 최초의 노선안은 이쪽 부분이었는데 네. 그 다음에 KTX 서대구역이라든가 시청 이전지가 있기 때문에 네. 이쪽 라인도 다시 검토 대상으로 나오고 있긴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해서 이런 형태로 갈 수도 있겠다, 그죠? 왜냐하면 이쪽 라인이 상권이 상당히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다 보니까 이쪽 형태로도 갈 수도 있겠다, 그죠? 네, 서구에서 만약에 이쪽 라인으로 들어가게 된다고 하면 네. 서구에서 외곽으로 나가게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서구에서 만약에 중점으로 두고 있는 부분은 이쪽 라인이긴 합니다. 그럼 현재 위치가 요 정도 이렇게 되신다고 하셨는데 네. 그러면 여기에서 이쪽으로 바로 나오면 감삼역이 있잖아요. 네. 감삼역하고 역세권이라고는 할 수 있습니까? 직접 걸어가게 되면은 대략 도보로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걸리는데요. 네네. 대구에서는 15분, 20분이면 역세권이라고 표현을 잘 안 하게 되고요. 네네. 그리고 대신에 이쪽 편으로 버스 노선이 있기 때문에 바로 네. 걸어 나오게 되면 네. 한 대략 한 2, 3분만 걸어 나오게 되면 네. 버스를 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버스가 와서 지하철 환승 가능하도록 한 되어 코스면 있습니다. 환승을 할 수 있는 네, 대략 위치라서? 한두 코스 정도입니다. 그러면 이제 2호선 라인을 이제 진행할 수 있다, 네, 탈 수 있다 맞습니다. 이렇게 네, 보고 계시는군요. 네, 그리고 대구 같은 경우에 대중교통 환승이라든가 네.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으니까 지하철 타는 거에 대해서 전혀 문제 없는 위치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세입자들의 동선이 있잖아요. 네. 세입자들의 생활 환경이 여기가 이제 중공업 지역이잖아요. 네. 그래서 세입자들 생활 환경은 예를 들어서 먹거리라든지 마실거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주로 여기 있으면 어느 쪽으로 많이 이렇게 움직이는 패턴을 보일까요? 네, 가깝게는 퀸스로드 인근으로 나오셔도 되고요. 이쪽으로도 식당들이라든가 이런 건 잘
조성이 되어 있고 네. 뭐 조금 더 걸어 나오시게 되면 두리어까지 걸어 나오셔도 되긴 한데 네. 거기까지 안 걸어 나오시더라도 좀 전에 말씀드린 이쪽 라인 그리고 이쪽 라인 이쪽으로도 상권이 서구에서는 정말 잘 형성되어 있는 위치입니다. 특히나 뭐 두리역에서 감삼역 이쪽 라인에는 뭐 광장 코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네. 상당히 먹거리 타운이 많이 형성되어 있는 네, 맞아요. 지역이고 대부분 종사자가 이쪽에서 이제 종사를 하고 난 다음에 뭐 주말이나 친구들 만날 때는 주로 이제 앞쪽으로 해서 네, 친구들 만나고 할 수 있는 상당히 직장도 편하고 먹거리도 괜찮고 하는 좋은 위치 이렇게 판단하신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공실률도 많이 줄일 수 있다. 네. 이렇게 보시고 그러면은 여기가 만약에 저기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를 학교를 보내고 네. 그리고 이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뭐 초등학교나 중학교 이런 것들은 어떻게 분포가 되어 있죠? 현재 매물 위치가 여기인데요. 길 하나를 건너게 되면 달서초등학교, 네. 그리고 위쪽으로 보시게 되면 중리초등학교, 그리고 그 밑으로 보시게 되면 뭐 중리중학교, 네. 인근으로 해서 네. 초등학교, 중학교 많이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주인 세대 살면서 애들이 학교를 다녀야 된다 그러면 이런 뭐 초등학교, 중학교, 뭐 그리고 뭐 달성고등학교 네. 뭐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학교 보내기도 뭐 그렇게 어렵지 않는 지역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네 인근으로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다 있기 때문에 네네. 학생 키우시는 부모님 입장에서도 실거주를 하셔도 정말 메리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안 그래도 현장에 네. 그 건물 이렇게 외관이나 내부 이런 것들 한번 보셔야 되는데 영상으로 이렇게 보시면서 또 자세한 설명 이어 나가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현장 영상 보면서 내 외부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건물 전면으로 보시게 되면은 아이보리랑 블랙 계열로 해서 대리석 마감이 되어 있고요. 요 색깔 참 예쁘다, 그죠? 도로는 6m 도로 물고 있고요. 네, 주차는 전체 겹주차로 해서 8대 가능하도록 되어 근데 있습니다. 주차 이 폭이 상당히 넓게 되어서 주차하기 좀 편하게끔 네, 맞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 그죠? 네네. 네. 그리고 1층은 뭐 반계단 올라가는 게 아니라 네, 바로 이렇게 있습니다. 올라갈 수 있어서 특히나 이 뭐 계단 오르기 불편하신 분들은 엘리베이터 이용하기 상당히 괜찮겠다, 그죠? 네, 여기 스톱 한번 해보실래요? 여기 이제 2층이 이제 올라가는 길이잖아요. 네, 맞아요. 여기 이제 보이는 것이 이제 원룸인데 원룸이 들어가면 바로 이제 주방 공간이 상당히 이렇게 넓게 빠져져 있고 안쪽으로 이제 방 그리고 뒤쪽으로 이제 베란다, 붙박이장 옆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화장실 네, 방에서 맞습니다. 들어가게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원룸 구조 자체가 공간을 아주 잘 뺐다 이렇게 봐지는 원룸인 것 같더라고요. 공간이 네, 입구 쪽으로 분리해서 많이 크죠, 그죠? 네네. 예, 그리고 넘어가 볼까요? 그리고 이제 안쪽으로 이제 복도 형태로 해가지고 총 2층에 6가구, 그죠? 그리고 네, 원룸, 요 안쪽에 네. 있는 것이 이제 투룸, 투룸. 맞죠? 남양으로 나머지 해서. 예, 5가구가 원룸으로 그렇죠. 그렇게 해서 6가구이고요. 3층도 마찬가지죠. 네, 그리고 3층도, 여기 네. 타일 같은 경우에는 화이트색 타일로 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건물 안쪽이 좀 깔끔하게 보이는 형태로 이렇게 이제 인테리어 마감을 한 것 같아요. 내부. 네, 그리고 여기가 4층이고요. 네. 4층 같은 경우에 주인 세대 그리고 투룸 2가구. 주인 세대 볼 수 있다, 그죠? 주인 세대 한번 볼까요? 네, 여기 주인 세대입니다. 들어오는 입구 쪽에 이제 신발장 이렇게 네, 화이트 길게 톤으로. 길게 이렇게 빠져 있다, 그죠? 네, 네. 네. 그리고 뭐 거실 들어가기 전에 삼연동 중문 설치되어 있고요. 네. 일괄 소등 스위치가 지금 설치된 모습 볼 수 어. 있겠습니다. 편하겠다, 그죠? 네. 네. 들어오자마자 이제 거실 쪽 보이는데 한번 네, 들어가 거실 볼까요? 부분이고 거실 입구 들어오면 바로 오른쪽으로 해서 네. 첫 번째 작은 방 모습입니다. 네. 작은 방 사이즈도 상당히 잘 빠져져 있네요, 그죠? 일반적인 사이즈에 비해서는 좀 괜찮게 네. 지금 나와 있습니다. 들어오면 이제 저기 좌측편으로 해서 이제 주방이 네, 주방. 이렇게. 주방은 D자 형태로 해서 여기가 이제 베란다고. 네. 네. 주방은 D자 형태로 해서 싱크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음, 싱크대 같은 경우에는 상부 하부장에서 네. 수납 공간 넉넉하게 지금 네. 되어 있습니다. 깔끔하다. 전체적으로 화이트 계열 싱크대 썼네요. 네네. 그리고 들어가면 네, 싱크대 옆쪽으로 옆쪽으로 해서 이제 옆쪽으로 해서 이제 베란다.
네, 맞아요. 다용도실 이렇게 들어온다는 네, 여기에 얘기잖아요. 세탁실 쓸 수 있는 부분이에요. 세탁실도 상당히 넓다, 그죠? 네, 세탁기랑 전동 건조대하고 건조기까지 다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입니다. 아, 요 작은 방은 또 안쪽으로 해가지고 또 베란다가 이렇게 뽑혀져 있는 형태네, 그죠? 네, 일반 아파트에서 네. 베란다 확장한 그런 개념으로 지금 되어 이쪽에 있습니다. 붙박이 장도 하나가 들어가 있고. 네, 바닥도 단열은 잘 되겠다, 그죠? 네, 단열 잘 되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안방 모습이고요. 안방에 붙박이장이 들어가 있다, 그죠? 네, 기본 옵션으로 지금 네. 붙박이장 넓게 네. 들어가 있습니다. 안방 사이즈는 어떤가요? 네, 안방 사이즈도 지금 붙박이장 들어가 있고 네. 침대 그리고 콘솔까지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예. 넉넉한 사이즈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럼 화장대는 따로 이렇게 이제 화장대 여기에 바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들어가서 이제 안쪽에 네. 화장대 있고 네, 욕실 그리고 들어가기 욕실 전에 있고. 화장대. 욕실도 부부 욕실이 상당히 크다, 그죠? 네, 네, 네. 스톱 잠깐 해보실래요? 보통 이제 보통 부부 욕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변기 세면대하고 네. 세면대 위쪽에서 이제 샤워기가 이렇게 나오는 게 일반적인데 네, 여기는 그렇죠. 변기 세면대 샤워까지 이렇게 요 정도 나오려 그러면 요 자수가 보통 한 2100 정도 나와야지만 이런 형태를 나올 수 있는데 그 공간 자체를 좀 잘 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네, 충분하게 사이즈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해 놨습니다. 네. 그리고 계속 한번 플레이 해볼까요? 그리고 여기 이제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고 거실에 시스템 여기 보시면 에어컨. 스톱 한번 해보실래요? 뒤쪽으로 잠깐만. 네. 보통 이제 거실 쪽 옆쪽으로 이쪽으로 보면 일반적인 이제 주인 세대 자체가 거실에서 보통 요즘 대부분 사람들이 냉장고랑 김치 냉장고 2개 정도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쪽 사이드 쪽으로 냉장고랑 김치 냉장고 넣을 수 있는 공간도 넉넉하게 나와서 네. 거실 공간 활용하기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계속 플레이 한번 해보자고요. 네. 그리고 이 간접등이라든지 그냥 위에 있는 우물 천장에서 그냥 깔끔하게 그냥 이렇게 심플하게 조명등 들어가 있는 모습 보이는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가 자 스톱해 보실래요? 여기가 이제 4층에 네, 옥상 나가기 전에. 옥상 나가기 전에 이제 밴드하우스 쪽이잖아요. 네, 네, 맞아요. 밴드하우스 쪽인데 공간이 상당히 이렇게 넓게 뽑혀져 있어가지고 여기를 나중에 이제 창고 형태 이런 형태로 써도 네, 원룸 운영하시다가 보면 네. 이렇게 창고 활용도가 네. 굉장히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예, 겨울에는 여름 물품들 넣을 네, 수 맞습니다. 있고 그죠? 네. 그런 것들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네. 전반적으로 이제 화이트 톤이고 여기가 이제 옥상이네, 그죠? 네, 옥상 바다 이렇게 네. 보시게 되면 방수 상태 지금 네.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요. 네. 스톱 한번 해보실래요? 여기가 이제 서대구 산업단지 방향에 여기 산 밑에까지 해가지고 거의 한 80만 평 정도에서 네, 들어 앉아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 네. 도보로 걸어가게 되면은 가까운 데는 한 1, 2분 정도, 네. 먼 데는 대략 한 10여 분 정도 걸릴 수 있는. 그리고 서대구 산업단지가 여기는 이제 그 매연이 나오지 않는 산업단지로 해서 네, 맞아요. 진행되고 있다고 해서 네, 지금 대구시에서 그렇게 조성을 지금 탈바꿈하고 있는 중입니다. 공단을 품으면서도 공해가 없는 그런 네. 공단이라서 생활하기 상당히 괜찮겠다, 그죠? 네, 직접 거주하시기에도 예. 깔끔하게 쾌적한 생활 환경 누리실 수 있습니다. 예, 내부하고 외부 상당히 잘 찍어주셨는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예. 네, 오늘 소개시켜드린 매물이 잘 보셨으리라고 생각하는데 마지막으로 이 매물을 그래도 꼭 매수를 하셔야 된다 하는 포인트 마지막 결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대구 전 지역 원룸을 다 매번 분석을 하는데요. 괜찮은 매물 같은 경우에는 1년에 대략 한 10개 정도? 그 정도 나오고 있는데 오늘 매물이 한 10개에 속하는 그런 매물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대지가 76평에 연면적 168평입니다. 보통 한 상업지역이라든가 이쪽에 위치를 해야 이 연면적이 나올 수가 있는데 본 매물 같은 경우에는 정말 운이 좋게 중공업지역에 위치해 있어서 연면적 잘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세를 놓기에도 정말 편한 위치입니다. 게다가 매매 금액도 현재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매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바로 계약을 하셔도 정말 후회 없으실 그런 매물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계약을 하려고 하면 어디로 전화하면 되죠? 네, 계약을 하실 것 같으면 이쪽에 있는 전화번호로 여기 있는 네. 거 요거 말이에요. 네, 이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언제든지 친절하게 나머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뭐 계약을 안 해도 되는 거죠. 구경만 해도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나오셔서 뭐 구독자분들의 안목을 키우셔도 네. 괜찮습니다. 박소장님 말씀은 계약을 안 해도 되니까 일단 이런 좋은 매물 있을 때 한번 나오셔서 현장을 보시고 원룸을 분석하는 능력을 키우시라 이런 네,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네. 예, 그렇다면 지금부터 전화 이렇게 주시고요. 좋은 매물은 그렇게 오래 주인을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좋은 기회이니만큼 이때 바로 전화 주시고 상담 받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정말 이 박 소장님께서 좋은 매물 구해 오셔서 조금 길게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긴 이유는 마찬가지 매물의 장점이 많기 때문에 영상이 좀 길어진 것 같습니다. 양해 바라고요. 지금 바로 전화 주시고 항상 부동산 멘토링 스쿨 구독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는 또 보다 더 나은 매물 찾아서 여기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